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세계 최강 브라질 대표팀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축구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경기 전 한국 문화를 흥겹게 즐기고 평가전 역시 훌륭하게 치르고 출국해 경기 종료 후 한국 관중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일단 치치 감독부터 한국에 도착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할 정도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네이마르는 훈련 전날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치치 감독은 선발로 내세워 70여 분을 뛰게 했습니다. 챔스 결승전을 뛰고 온 카세미루 역시 선발로 나섰고 후반에는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을 투입시키며 한국 팬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치치 감독은 최정예 멤버를 기용하는 게 우리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데에도 좋았다. 오늘 경기장에 온 팬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예 선수들을 기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장을 가득 메웠던 한국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핵심 선수들을 출전시켰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브라질은 사령탑부터 이번 한국 방문에 진심으로 임했고 선수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치치 감독의 취미생활 존중 아래 브라질 선수단은 클럽이나 놀이동산 등을 다니며 한국 문화를 즐겼고 훈련장을 찾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등 팬서비스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는 진심을 다해 한국과 평가전을 치렀고 한국과의 평가전이 끝난 뒤에는 그라운드에 도열해 국내 팬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5대1의 압도적 승리를 거두고 홈팬들의 박수를 받는 원정팀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네이마르는 발 부상 중에도 출전해 노쇼 논란을 일으킨 호날두와 정반대의 행동으로 한국 팬들의 호감도를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평가전 이후 브라질의 치치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서 이미 탑클래스 선수이며 기술과 체력, 멘탈 면에서 모두 완벽한 선수라 EPL 득점왕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극찬했습니다. 또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도 황희찬이 세계적인 풀백인 알렉스 산드루를 어려움으로 몰아넣었다면서 눈에 띄는 선수였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호의적이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던 치치 감독은 일본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경기 전부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영국 대중매체 더선의 자극적인 보도였습니다. 더선은 브라질 대표팀 동료인 히샬리송과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훈련 도중 격렬한 언쟁을 펼쳤다면서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간 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보도를 본 일본 매체들이 브라질 대표팀 안에서 분란이 있었다며 부풀려 버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얼마 뒤 밝혀진 사실은 더선이 애초에 보도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브라질 매체들은 이를 직접 해명하는 정정 보도까지 냈습니다. 브라질 매체 메트로폴스, 글로보 에스포르테 등은 보도 다음 날 일본전을 앞두고 가진 훈련에서 히샬리송과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싸웠다는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 훈련 중 일어난 단순한 장난일 뿐이라고 일축했는데요. 글로보 에스포르테가 공개한 동영상과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그날 훈련에서 브라질 선수들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게 아니라 일종의 벌칙을 주고받는 장난을 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히샬리송이 훈련 중 실수를 하고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자 다른 선수들이 달려들어 머리를 살짝 치는 동작이 이어지고 다시 훈련이 시작됩니다. 전후 내용을 모르면서 사진만 보면 표정이 너무 진지해 몸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훈련 중에 나온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 언론들이 경기 전 브라질 대표팀을 흔들기 위해 일부러 와전된 내용을 보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원래 아니면 말고식의 가십성 기사들을 자주 올리는 매체로 유명한데 일본 매체들이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퍼나르면서 브라질 팀 선수들끼리 몸싸움이란 오보는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브라질 선수단의 분위기나 컨디션이 좋았을 리는 없습니다. 일본과의 평가전을 앞둔 브라질 팀의 일상이 선수들의 SNS를 통해 전해졌는데 이들은 주로 호텔방에서 갇혀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카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에서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한국에서 브라질 대표팀은 주요 관광지를 활발히 돌아다녔고 연습 경기에서도 유쾌한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마르는 일본으로 출국을 하기 전에 한국 팬들의 환대를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훈련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외부 활동은 철저히 제한됐고 브라질의 알렉스 텔렉스는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농구 중계를 보는 모습을 SNS에 올렸는가 하면 도쿄의 야경을 창문으로만 보는 게 아쉽다는 듯 슬픈 이모티콘을 곁들였습니다. 한국에서 클럽을 방문하는 등 가장 활발히 돌아다녔던 네이마르 역시 동료들과 호텔방에서 카드놀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브라질과 일본의 평가전이 시작됐는데 일본은 예상대로 극단적인 수비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의 5대1로 이긴 브라질이 일본을 상대로는 후반 32분에야 터진 페널티킥 득점으로 1대0으로 승리하자 일본 언론들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강했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과 일본이 브라질을 상대로 완전히 다른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날 골대 앞에 버스를 2대 세우는 듯한 두 줄 수비를 했습니다. 경기 후 일본의 핵심 수비수 요시다 마야도 실점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을 정도로 일본은 완전히 내려앉아 브라질이 박스 안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공간을 내주지 않고 극단적인 수비를 하는 상황. 친선 경기에 나서는 브라질 선수들은 굳이 다칠 위험을 감수하면서 강한 공격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면 브라질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침투하려고 하면 일본 선수들은 무리하게 반칙을 해서라도 기회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그동안 해왔던 후방 빌드업과 패스, 점유 위주의 축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본의 경우 2조에서 독일, 스페인 등 죽음의 조에 속하자 극단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한 역습 축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밝혔듯 자신이 4년간 해온 빌드업 축구를 더 완성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제 와서 한국을 선수비 후 역습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그동안 해오던 축구를 더 다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으로 월드컵까지 남은 준비 기간을 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경기 내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반칙을 남발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총 19개나 파울을 범했고 엔도 와타루와 가마다 다이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판이 이 모든 반칙에 다 휘슬을 불었다면 이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일본 축구계 안에서도 월드컵이 본선이라면 전반전에만 3장 이상의 옐로우 카드를 받았을 것이고 경고 횟수가 증가하면 결국 세 번째 경기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결국 경기 종료 후 브라질의 치치 감독은 작심한 듯 일본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에이스 네이마르가 상대의 거친 압박에 고전했고 상대의 거친 파울에 경기장에서 넘어졌다 일어나길 반복하자 치치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이마르에게 8명이 달라붙었다. 심판에게 화가 난다. 축구를 했다기보다 상대팀의 골을 막기 위해 파울을 남발하는 폭력적인 일본 축구의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더구나 경기 종료 후 나온 일본 매체들의 보도 역시 치치 감독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비니시우스가 아무것도 못했다고 대서특필했고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은 우리는 세계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언급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1대0으로 졌지만 반칙을 불사하는 수비로 브라질 대표들을 진땀내게 했다는데 대단히 만족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전반 36분에 네이마르의 바지가 훌러덩 벗겨질 만큼 거칠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후반 10분에는 네이마르가 일본의 백태클에 당해 상당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브라질의 치치 감독은 한국과의 평가전을 갖기 전 인터뷰에서 평가전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경기에서 결과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선수들이 원정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몸 상태와 성과, 경기력의 균형과 성장, 발전 등을 원한다. A매치 평가전의 의미란 바로 이런 것인데 상대국 에이스이자 세계 최고 축구 스타의 바지를 벗겨가면서 막으려 하다니 승리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매너는 지켜져야 한다는 게 일본의 평가전을 본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월드컵 무대에서도 세계적인 스타들의 바지를 벗기는 저질 축구를 할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